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5세대 이동통신 5G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국가가 되면서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는데요. 초연결 사회란 무엇이고 다가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5G 초연결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삼석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책을 하나 출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G 초연결 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인데 네. 오늘 해주실 말씀이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 책이 작년 연말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5년 반 재임하고 퇴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보답을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지금 출간을 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5G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됐고 또 이제 앞으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의 이제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 이제 초연결 사회로 정리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이 어떻게 대변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출간된 다음에 강점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줬던 게 뭐냐면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 많은 사람들이 부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의 뒤에는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양지 이면에는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늘진 모습 그리고 음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정책들을 잘 정리해놨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화, 경제 산업에 큰 변화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는 그러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전략 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책 속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네, 네, 말씀하셨습니다. 책 제목에도 있는 초연결 사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현대 사회를 연결 사회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그럽니다만은 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초연결 사회는 5G 네트워크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죠. 인공지능 등 첨단 ICT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된 소위 지능형 네트워크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예. 네. 이러한 어떤 지능형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가치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그러한 사회다. 저는 이러한 그 사회를 초연결 사회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그 세계적 IT 기업인 시스코가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00억 개의 기기들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500억 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인 죄송합니다. 5G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4G 네트워크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5G 네트워크는 속도는 약 20배 정도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양은 약 그 킬로미터당 100만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약 10배 정도의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해지고 예. 로봇과 드론의 다양한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또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원격 수술 예. 그리고 공장과 같은 데를 이제 멀리서 제어하는 원격 제어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고 무엇보다도 가상현실, 인공현실과 같은 많은 용량 데이터의 용량을 차지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앞으로의 이제 10년이 디지털 대격변의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그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문화가 또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5G 이동통신 기반의 초연결 사회가
좀 도래하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언택트 산업, 언택트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비대면 산업이나 문화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는 물론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문화를 소비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첨단 산업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지금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가 이번에 이제 그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향후 이제 우리 사회가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비대면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보다 상당히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네. 비대면 문화 또 이 디지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와 또 문화 분야에 있어서 네. 5G 초연결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공상과학 그 영화나 만화를 보게 되면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로봇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학교를 가지 않고 원격으로 일을 본다거나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예. 또 이제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죠. 또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예. 멀리에 있는 내지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상상 속의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영화나 만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상상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예. 바로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디지털 전환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 이걸 예측이 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원격 근무, 이제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반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정부가 대략 한 16만 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디지털 돌봄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감염이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같은 관련된 이제 시스템도 이번에 이제 그 구축을 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이제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나 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이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사회 문화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예. 그리고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그 무게 중심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옮길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합니다. 네, 이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밑바탕에는 자연스럽게 경제나 산업 분야의 어떤 변화도 뒤따를 네, 텐데요. 맞습니다. 문화가 바뀌면 이제 경제 산업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제 책에서도 이제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 초연결 사회를
5개 이제 그 단어로 즉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연결, 이 IoT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융합되는 초융합,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 산업이나 사회문화 전 영역에 적용이 되는 초지능, 그리고 AR, VR 같은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보다도 더 이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초격차가 이제 그것인데요. 이러한 어떤 5개의 개념은 이제 경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또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이제 뭐 책 한 권에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예. 한 가지 이제 한 2가지만 설명하면 5G 네트워크로 이제 모든 사물과 사람이 연결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초연결이죠. 여기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생산이 됩니다. 즉 빅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즉 초지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강화하면은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경제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20, 30년 전과 이제 비교해 보면 글로벌 그 기업의 순위를 보게 되면 한 20, 30년 전에는 그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우버 또 이제 알리바바 또 국내로 보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통신 3사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인터넷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국내외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예.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이제 디지털 경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로봇이나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즉 AI를 탑재한 첨단 기기들이 경제와 산업 현장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도 이제 많아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0,000명당 약 631대의 로봇이 산업 현장에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20년에서 30년 이 사이에 디지털 대전환,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국면과 이제 겹치면서 국내의 많은 석학들이 자 이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많이 이제 그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지금 많이 했고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치를 보면 강대국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1인당 GDP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 세계 7번째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보면 ICT 발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발전한 나라 가운데서는 또 부의 불균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이러한 부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그 큰 어떤 미래가 불투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디지털 포용 사회,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고 혁신 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는 그러한 포용 사회를 만들자는 그러한 대안을 이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당겨진 이런 5G 초연결 시대를 맞아서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사회가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고삼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